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두 개의 노트북 LG 그램하고 갤럭시 북3 프로를 비교해 볼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램을 제대로 분석해 보기 전에는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갤럭시 북3 프로가 그램을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능을 좀 테스트 해보니까 이건 뭐 성능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어떤 곳에서는 LG 그램이 성능이 더 잘 나오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던 결과가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 두 노트북은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벤치마크 점수가 다가 아니구나, LG 그램도 꽤나 괜찮구나, 그리고 테크몬 꽤나 고생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북3 프로랑 LG 그램이랑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사용될 노트북의 사양은 이렇게 돼요. CPU하고 램 용량 동일하고 둘 다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로 비교했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 선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북3 프로랑 그램 스타일이랑 비교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램도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로 해야 되나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로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원하기도 했고 가격이 가장 비슷한 모델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그램이 한 25만 원 정도 비싸요. 그리고 그램 스타일도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그게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램 스타일 오면 이 그램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 제품 전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두 제품은 화면 인치도 16인치에 화면 비율도 16대 10으로 동일한데 제품 크기는 갤럭시 북3 프로가 세로로 소폭 크지만 두께는 더 얇습니다. 역시 이런 두께가 나올 수 있는 건 갤럭시 북3 프로가 OLED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OLED 패널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이렇게 종이장같이 얇은 레이어 몇 장으로 화면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두께를 정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두 제품의 디스플레이를 비교해보면 북3 프로는 디스플레이 옆에 별도의 하우징이 없이 글라스로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LG 그램은 플라스틱 하우징이 디스플레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카메라에 있는 부분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디스플레이 안에 또 베젤이 보여가지고 미관상 LG 그램은 좀 장난감 같아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품 전체 외관을 좀 보면은 LG 그램은 로고도 예쁘고 제품 색상도 화이트라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니까 좀 대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좀 어울리는 느낌이라면 갤럭시 북3 프로는 고급스럽고 좀 중후한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프로라는 이름에 맞게 직장인에게 좀 더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느낌은 취향의 영역이라서 제가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이제 두 제품의 디스플레이에 대해 살펴볼 건데 디스플레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갤럭시 북3 프로의 압승입니다. 해상도도 북3 프로가 훨씬 높고요. 화면 주사율이 2배나 되니까 마우스 움직임부터 화면 스크롤까지 LG 그램보다 갤럭시 북3 프로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또 그램이 장점이 없는 게 아닌데요. 일단 빛 반사가 훨씬 적으니까 눈부심이 훨씬 덜해서 문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북3 프로보다 그램을 더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북3 프로에 더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빛 반사 심한 거는 필름 붙여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해상도하고 주사율은 뭐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램이 생각보다 스펙이 괜찮은 게 많았는데요. 일단 색 공간이요. 저는 갤럭시 북3 프로의 컬러 볼륨이 P3 기준으로 120%가 넘어가지고 와 이건 진짜 광고할 만하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제대로 측정해보기 전에는 컬러 볼륨이 P3 기준 한 100%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 컬러 볼륨도 갤럭시 북3 프로보단 조금 못 미치지만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스펙상 LG 그램이 조금 더 어두운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비슷해요. 또 LG 그램이 LCD 패널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명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게 그램의 디스플레이가 북3 프로보다 마냥 안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디스플레이의 기술이나 스펙적인 측면에서 얘가 조금 더 앞서는 게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승자는 북3 프로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성능을 비교할 건데 성능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에 있는 쿨링 시스템부터 까봐야죠.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쿨링 시스템은 갤럭시 북3 프로의 승리입니다. 이번 갤럭시 북3 프로는 무게가 좀 더 나갈지언정 성능이나 기능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쿨링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히트 파이프 개수도 쿨링 팬도 갤럭시 북3 프로가 2배나 많고 번외편이긴 한데 스피커도 LG 그램은 2개인데 갤럭시 북3 프로는 2배나 많은 4개입니다. 그리고 또 쿨링 시스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갤럭시 북3 프로는 노트북 아래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데 바람이 들어가는 요 쿨링 팬 부분이 두 쪽이 양쪽 다 뚫려 있거든요. 근데 LG 그램은 팬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반쯤 막혀 있어가지고 공기순환으로 좀 불리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LG 그램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통째로 벗겨내게 되면 소음은 조금 늘어나지만 온도가 떨어지면서 성능이 한 5%에서 10%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램이
성능이 많이 딸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배터리를 보면 용량은 LG 그램이 조금 더 많긴 한데 둘 다 가벼운 노트북 중에서는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은데 요건 조금 후에 테스트 결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들어갈 건데요. 최고 성능을 확인한 테스트이니만큼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으면 어댑터를 꽂고 최고 성능 모드로 하고 테스트한 겁니다. 분명히 쿨링 시스템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으니까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그램이나 갤럭시 북3 프로나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LG 그램이 점수가 좀 재밌는 게 맨 처음에 시네벤치를 돌리니까 점수가 막 9,000점대 나오고 막 이랬는데 점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간다 싶더니 이렇게 점수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계속 테스트를 돌리다가 마지막에 점수를 얻는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확실히 그램이 점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소비 전력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램이 한 28W, 갤럭시북이 한 37W로 전력 소비는 갤럭시 북3 프로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LG 그램이 전력은 되게 낮은데 이 정도 성능을 내는 거 보고 되게 전력 대비 효율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스윗 스팟을 잘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쿨링 시스템이 부족한 거를 이런 걸 잘 찾아가지고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트북을 사는 이유가 항상 어댑터 꽂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어댑터 뽑고 다녔을 때 이때 성능이 얼마나 나온지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갤럭시 북3 프로는 어댑터를 빼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성능의 70-80% 정도 수준을 내는데 그램은요 멀티코어 성능은 비슷한데 싱글코어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로 성능을 느낄 때는 멀티코어보다는 싱글코어 성능이 우리한테 더 많이 체감되는데 이게 반토막이 됐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네벤치에서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게가 가벼운 노트북을 사는 거는 엄청 고사양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문서 작업, 웹서핑, 가끔 사진 편집 이런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툴이 여기 있는 크로스마크인데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점수가 더 높으니까 왼쪽이 갤럭시 북이겠구나 싶죠? 아니요, 점수가 더 잘 나온 게 LG 그램이고요. 오른쪽이 갤럭시 북3 프로입니다. 와, 이거 저 진짜 이상해가지고 몇 번을 다시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어라 말 그대로 CPU를 막 갈고가지고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때 소비 전력은 막 25W, 30W 이렇게 더 올라가는데 이런 크로스마크 테스트에서는 막 5W, 10W 이렇게 많은 소비 전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테스트에서는 소비 전력 대 효율을 가장 잘 내는데 설계를 잘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램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램이 성능이 더 잘 나온 거는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쿨링 시스템도 별로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쿨링 시스템에서 그램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가벼운 작업에서 얘가 갤럭시 북3 프로보다 더 잘 나온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우리 어댑터 빼고 테스트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서도 갤럭시 북3 프로는 원래 점수의 약 80%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데 LG 그램은요, 이거는 반토막이 아니라 점수 기준으로 원래 성능의 25%밖에 못 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의 어댑터 뽑았을 때 성능을 같이 비교해놓고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와, 이거 LG 그램은 어댑터 뽑지 말고 쓰라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좋게 해석하면 그런 가벼운 작업들이야 배터리 소모를 좀 줄이면서 오래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일상 작업에서 성능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벤치마크 기준이고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때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차이가 이렇게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실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툴은 설치되어 있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 점수로 환산을 할 수 있는 툴인데요. 테스트 결과는 이렇습니다. 갤럭시 북3 프로가 LG 그램보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더 뛰어났고 어댑터를 뺐을 때는 두 제품 모두 원래 성능의 한 50% 정도로 작동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G 그램이나 갤럭시 북3나 어댑터를 뺐을 때 실행되는 앱이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면 배터리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성능을 꽤나 많이 낮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고사양 작업인 영상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인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어댑터 꽂았을 때 기준으로는 예상한 것과 같이 둘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둘 다 괜찮은 겁니다. 이걸 영상 편집할 때 많이 쓰신다는 맥북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두 제품 둘 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꽤나 결과가 괜찮죠. 근데 이제 어댑터를 한번 뽑아놓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결과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그램이 갤럭시 북3 프로의 성능을 이겨버렸어요. 자세히 보면 내보내기 점수에서 그램이 조금 더 떨어지지만 플레이백 스코어라고 영상 편집할 때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미리 보기가 훨씬 더 부드럽게 재생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 드는 느낌은 그램이나 갤럭시 북 프로 3나 할 것 없이 요거 성능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 싶으면은 고성능 모드를 할지라도 성능을 되게 많이 낮춰버리고 성능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한다 싶으면은 어댑터를 뽑아도 오히려 어댑터 꽂았을 때랑 비슷한 성능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용 조건에서 성능은 갤럭시 북 프로 3가 LG 그램보다 조금 더 낮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가끔씩 LG 그램이 갤럭시 북 프로 3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올 때도 있었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게임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둘 다 오버워치 기준으로 같은 해상도, 같은 최저 옵션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재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만 보면 놀랍게도 두 개의 프레임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확실히 0.1% 로우나 최저 프레임을 보면 확실히 갤럭시 북3 프로가 쿨링 시스템이 좋은 값을 하죠. 그래서 이 최저 프레임 방어를 잘하기 때문에 갤럭시 북3 프로가 확실히 끊김이 덜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둘 다 이렇게 고사양 작업을 했을 때 어댑터를 뽑았을 때 성능 저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LG 그램이 소비 전력이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램이 성능은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경우가 있지만 소비 전력이 낮아서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배터리가 그램이 훨씬 더 오래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테스트 해보니까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던데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게임으로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배틀그라운드예요. 해상도는 둘 다 동일하게 맞추고 최저 옵션에 시야각만 100%로 맞춰서 테스트 해볼게요. 이번에도 예상하신 것과 같이 두 제품 모두 어댑터 뽑았을 때 성능 유지하는 건 동일했고요. 두 제품 테스트 결과가 비슷해요. 어쩔 때는 그램이 더 잘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북3 프로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와중에 그램이 또 소비 전력이 더 낮아요. 아니 쿨링 시스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램이 이렇게 성능을 비슷하게 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저도 들었거든요. 그 답을 거의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램이 쿨링 시스템이 좀 부족한 만큼 키보드 쪽으로 올라오는 열이 더 뜨거워요. 여기 테스트 툴에서 보이는 온도는 내부 센서 온도고, 이렇게 직접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로 측정해보면 그램이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 팬이 돌아가는 소음도 한번 측정해봤는데 이렇게 데시벨도 비슷하고요. 실제 들어봐도 소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 결론을 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갤럭시 북3 프로와 LG 그램은 어댑터를 꽂았을 때 최고 성능 모드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갤럭시 북3 프로가 성능이 잘 나오지만 그램이 잘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하지만 소비 전력은 대부분의 경우 LG 그램이 더 낮게 나왔다. 오버워치와 같은 일부 게임에서는 북3 프로가 명확하게 앞서기도 하지만 배틀그라운드처럼 게임에 따라서 비등비등한 경우도 있다. 단 이때 제품의 온도는 LG 그램이 더 높았다. 두 제품 모두 어댑터를 뽑았을 때 실행되고 있는 앱이 가벼운 앱이면 성능이 꽤나 많이 떨어지고 고성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면 어댑터를 뽑아도 성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되게 결론이 복잡하죠. 그래서 앞뒤 다 자르고 또 성능에 대한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할게요. 그램은 배터리 유지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고요. 갤럭시 북3 프로는 성능 유지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썼습니다. 같은 CPU를 써도요,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소비 전력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이 두 제품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LG 그램이 전력을 적게 소모한다고 같은 작업을 해도 배터리가 더 오래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하시죠? 화면 밝기를 50%로 낮추고 기본 설정인 균형 모드에서 영상 재생 시간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50% 밝기는 눈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그렇고 LG 그램이 조금 더 밝아서 그램한테 조금 더 악조건이라 할 수 있겠네요. 테스트 결과 갤럭시 북3 프로는 10시간 후에 전원이 꺼졌는데 LG 그램은 무려 16시간 동안 영상이 재생돼서 배터리 용량은 별 차이 안 나지만 어댑터를 뽑았을 때 실사용 시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정도 성능 차이면 두 개의 차이를 그렇게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 세팅에서 이렇게 사용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진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정도라서 배터리 오래가고 가벼운 노트북 찾는 분들은 LG 그램이 진짜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성능 외에 다른 부분을 좀 더 비교해 볼 건데요. 이런 노트북으로 문서 작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키보드를 한번 볼게요. 키보드는요, 그램의 압승입니다. 타건감이 훨씬 좋아요. 키보드가 들어가는 깊이가 훨씬 깊고 경쾌합니다. 갤럭시 북3 프로의 키보드는 키보드가 들어가는 스트로크 대비해서 타건감이 좋은 거지 순수 키가만 놓고 보면 그램이 훨씬 좋아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근데 그램이 요거는 LG 노트북이 대체적으로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요건 진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펑션 단축키 기능이요. 갤럭시 북3 프로는 노트북 성능을 이렇게 바로하기 단축키로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LG 노트북은 요게 안 돼요. 외부에서 성능 조절 못 합니다. 이렇게 설정 앱으로 들어간 다음에 막 들어가서 클릭해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세팅해놓은 대로 써,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삼성 노트북은 펑션 락도 이렇게 기능키 조합으로 쓸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게 키보드 편의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윈도우 보안 설정이나 비행기 모드 그리고 이런 리더 모드는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이런 거 대신 좀 더 유용한 걸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 구성 측면에서는 삼성 갤럭시 북3 프로가 마음에 들고 키보드 타건감은 LG 그램이 더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역시 타건감이니까 키보드는 여기에 손을 들어줄게요. 그럼 이제 스피커 비교도 한번 해볼 건데 이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스피커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갤럭시 북3 프로가 훨씬 더 소리가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I can't take it anymore.
giants about to go to war. Like a volcano. 그럼 이제 기타 소프트웨어 편의성. 소프트웨어 편의성에서는 갤럭시 북 3 프로가 훨씬 낫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키보드를 공유할 수 있는 멀티 컨트롤 기능도 있고 파일을 빠르고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퀵시어 기능도 있고요. LG는 확실히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에서도 그렇고 키보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프트웨어적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LG가 택한 전략이 우리는 휴대성과 배터리,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려고 막 그램 스타일 출시하게 되고 막 뉴진스 불러가지고 여기다 토끼 그림 그리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최근에 갤럭시 북 3 프로랑 LG 그램이랑 사전 예약 기간이 비슷했는데 출고가뿐만 아니라 할인가까지 적용하게 되면 가격에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번 LG 그램은 망했다, 삼성이 무조건 이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영상을 다 보셨다면 그램도 마냥 안 좋은 건 아니네? 그램이 더 좋은 부분도 많네? 라는 것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으로는요, 무게는 좀 더 나가지만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게임이 아닐 때에도 어댑터를 꽂았을 때 원래 최고 성능에 최대한 가깝게 내주려고 노력하고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주사율이 더 뛰어나고 스피커가 좋은 갤럭시 북 3 프로가 조금 더 제 취향이지만 LG 그램은 어댑터를 꽂았을 때 성능 기준으로 갤럭시 북 3 프로에 비빌만한 괜찮은 성능이 나와줬고요. 무게는 훨씬 가벼운데 빛 반사가 적어서 문서 작업할 때 눈이 훨씬 덜 아프고 LCD니까 디스플레이 수명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키보드 타원감이 훨씬 좋고 예쁘고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그램이 절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제품 다 잘 만든 제품이에요. 다만 그램은 이젠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트북 업계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만들면서도 이 정도 성능 좋게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기술이고 경쟁력입니다.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리고 흰색이다 보니까 좀 때가 타는 거는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비싼 제품 귀하게 모시고 살아야죠. 여튼 이 영상이 두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곧 그램 스타일하고 360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갤럭시 S23 영상은 언제 올라오냐고요? 아직 제품 못 구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